안녕하십니까. 고양인터넷신문 조윤도 국장입니다. 앞서 방송된 총선대담 1편 고양시 판세 분석에 폭발적 관심을 보여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고양시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제야원로 정치인인 고초령 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본부장님은 여야 고양시 전략공천에 대하여 철새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예. 대한민국 경제 부흥을 이룬 단어, 한강의 기적, 고양 시민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 한강의 이 줄기가 고양시 동구, 서구를 옆에 끼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에 바로 장항습지라는 고양시 동구 장항동에서부터 고양시 서구 송포동까지 이르는 그 사이에 세계 유산이 될 만큼 아주 넓고 좋은 장항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철새들이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장항습지로 날아와서 배불리 먹고 장항습지를 떠나갑니다. 우리 고양 군민들은 이 철새들의 이 행각을 왔다가 가는 이 모습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고양시에 철새 정치인들이 고양시에 와가지고 높은 지위와 명예를 안고 바로 떠나가서 철새처럼 다시는 고양시에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양 시민들이 아시겠지만 고양시에 유명한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양시의 이 장항습지라는 철새 도래지 지정학적 이 관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고양 시민들은 철새 정치인들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이 숙명적인 이런 입장에 처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철새 정치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일산 동구와 서구에 우리가 낙하산 공천 철새 정치인 이분들이 누구인지 오늘 그 일산 동구와 서구의 철새 정치인에 대해서 제가 검증을 하고자 합니다. 일산 동구와 서구라면은 출마 예정자가 모두 5분이 계시는데요. 물론 군소정당을 제외하고요. 이분들 모두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오늘 거론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오늘은 동구 서구에서 한 분씩만 제가 거론하고자 합니다. 그럼 고양병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훌륭한 그 박수택 정의당 후보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 인물 검증을 하기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일산 동구 즉 고양병에 홍정민 후보가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제가 혹독한 검증을 지난번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정민 후보께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고양 시민의 뜻을 받드는 진솔한 정치인이 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미래통합당의 김명환 출마 예정자에 대한 검증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내용일까요? 우선 이 김영환 후보는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원으로 정치적인 그 경력이라든가 이 경험이 풍부한 훌륭한 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그 민주당 때 경기도 안산에서 4번에 걸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 현재 진보 정당을 탈퇴해서 국민의당으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산에서 안산 시민들이 김영환 씨를 국회의원으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0대에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미래통합당으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미래통합당의 이 최고위원이시고 저와 동갑내기십니다. 자기 지역구인 이 안산을 포기하고 오죽했으면 이 고양시로 왔을까? 저는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에 우파의 훌륭한 지역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경선 준비를 다 끝마쳐 가고 있는 찰나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위원 정도 되면은 이 지역 후배들한테 양보를 하고 안산으로 출마하든가 아니면 후방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도와줘야 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양시가 철새 도라지라서 여기 와서 좋은 지위와 명예를 얻고 떠나도 누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새 도래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김영환 후보는 바로 여러 가지 어떤 변곡점이 있었다고 그러지만 이 고양시에 와서는 안 되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예비 후보께서 미래통합당에 김대중 정신이 녹아 있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 25세 때 김대중 대통령이 동교동에서 자택연금을 당했을 때 제가 김대중 대통령과 독대를 했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3단계 남북통일론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했고 그 3단계 남북통일론의 매료가 돼서 저는 김대중 선생님을 따르고 추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에 어떻게 김대중 선생의 정신인 남북 3단계 통일론이 녹아있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곳에는 순수한 진보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정민 후보, 정의당의 박수택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순수하고 진정한 보수가 나와서 이분들하고 한판 승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김영환 후보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90년대 이 독재 군사 시절에 저와 더불어서 진보 세력을 구축하려고 피눈물을 흘린 이 동지들이 고양시 동구에 엄청 많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김영환 후보가 여기에 전략공천 받았을 때 당연히 이 동지들을 마놓고 내가 왜 미래통합당에 합류를 하게 됐는가 이거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이거 옳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오직 보수들 세력들과 만나서 오직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득표 활동을 한다는 건 이거는 자가당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김영환 후보가 이 고향 동구 이 출마지 선택은 이 철새 정치인의 표변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김영한 예비 후보가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런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무슨 해법이 있을까요? 한 말씀 해주시죠. 그 해법이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 보수 정치인이 된 거를 보여주려면 보수 최고의 가치가 자존심과 명예입니다. 보수의 진정한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고 나서 이 동구를 누비면서 선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정확하고 진솔하게 왜 진보에서 보수로 넘어왔는지 그거를 동구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급선무고 또 그런 양해를 또 동구 보수 세력한테 확실하게 다짐을 받는 이 절차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철새 정치인을 공천하게 된 이유를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럼 고향 정으로
넘어가서 어떤 후보를 검증하려 하십니까? 예,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 후보자입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김현아 총선 예비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실상 혹독한 검증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뜻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용우 후보에 대한 검증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일전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에 비견되는 중소 언론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재준 시장에게 고양시 언론인들에게도 특단의 지원 대책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고양갑 경기도 도의원이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문선 의원님께서 최초의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국민재단 기본소득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고양시장 이재준 시장에게 코로나 사태 이 취재는 사실상 전쟁과 같아가지고 이 목숨을 걸고 고양시 주재 언론인들이 코로나 사태 현장을 누볐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사실상 메이저 언론급인 대기업 언론인들 말고 사실 힘들고 어려운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이 언론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준 시장에게 이 고양 시민들을 위해서 이 목숨을 걸고 코로나 취재에 앞장서고 있는 이 고양시 주재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언론인들에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생계비들을 지원하라고 제가 강력하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고양정 이용우 캠프에서 총선 선거 비용과 관련해서 언론 홍보비로 중앙에 하나 그리고 지역 언론 한 곳 그래서 총 두 곳에 홍보비를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언론이 관계된 거라서 참 제가 걸어놓긴 참 애매모호한데 그러나 우리가 이용우 후보는 그야말로 금융 전문가고 이 돈을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 돈의 어려움은 모릅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이거를 넘어서 사실상 중소상공인들이라든가 또 이 일회용 막 노동자들은 거의 일손을 놓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건 인륜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로 먹는 거가 해결이 안 되는 한 이건 인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총선에 들어가는 경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치러지는 겁니다. 지금 총선 예비 후보자들이 쓰는 이 경비는 모두 우리 돈으로 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이 어려운 언론인들이 자, 나 총선 출마하겠다. 이용우 후보가 그러면 말이죠. 목숨 걸고 코로나 이 위험을 무릅쓰고 전부 다 우르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훌륭한 이런 모습들을 보도해 줍니다. 바로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 고양 시민들의 알 권리와 또 후보자와 이 고양 시민들의 이 가교 역할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낸 돈으로 우리 돈으로 특정 언론 두 군데만 이걸 홍보비를 지급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부분은 금융 전문가답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고양정 현역인 김현미 국회의원과 관련해서 이용우 예비 후보의 발언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실상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부 강요로서 지금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는 전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그 의원이신 김현미 의원 입장으로서 저는 말씀을 드리니 김 의원께서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김 의원께서 실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서구 주민들이 물 나빠졌다. 이거는 참 실수치고는 좀 과한 실수인데, 이 이용우 후보께서 이런 물 나빠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도 많았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즉답을 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용우 후보가 최근에 지역구민 내지는 지역구 상태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낙하산 공천의 피해고, 철새 정치인의 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 자세입니다. 저는 지금쯤이면 이용우 후보가 거의 공약이 완성돼 있습니다. 이 공약이라는 게 몇몇 기획팀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용우 후보가 지역구를 샅샅이 돌아다니고 각계각층의 이 시민들을 만나보고 서구의 문제점이 뭔가 이래서 공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역 상태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공약이 지금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공약을 어떻게 믿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용우 후보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금 김현미 국회의원님이 서구에서 출마를 포기된 게 자의반 타의반입니다. 지금 김현미 장관의 보좌관이라든가 아니면 김현미 의원이 공천해준 도의원, 시의원들한테 똘똘 쌓여가지고 이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확장성이 없고, 표심에 대한 확장성이 없고, 시민들에 대한 접촉 확장성이 없습니다. 왜 그분들하고 하십니까? 제가 부탁드립니다. 시의원들 시의회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더불어 지지층들이 서구에도 많습니다. 그 시민들하고 선대 본부도 구성하고 하십시오. 왜 그러냐? 지금 그 틀에 휩싸여 있다가 당락을 초월해서 자의반 타의반 이곳에서 이 명예와 지위를 또 얻고 철새처럼 그냥 떠나가실 예정이십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빨리 지금 김현미 국회의원의 그 파운들에서 빨리 벗어나서 새로운, 정말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재라고 판단할 만큼 새로운 정치를 이곳에서 시작하세요. 그것만이 서구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도 낙하산 공천에 대한 그 반성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이외에 이용우 예비후보에게 조언을 드릴 말이 있다면 또 있을까요? 이분은 그 살아오신 이력을 보니까 금융 전문가입니다. 금융 전문가는 뭐냐면 분배 있죠. 분배를 잘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진보의 가치가 뭡니까? 공정과 분배입니다. 지금 이분이 하는 여러 가지 태도를 볼 것 같으면 진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언어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보의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고양시의 오래된 선배로서 충고드립니다. 집권당의 후보답게 진보의 가치인 공정과 분배, 이거를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입니다. 선거에 임박해 전략공천을 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언론에서 시민을 대신해 검증해 나서야 하나 시간이 촉박해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로 인한 후유증은 4년이 갑니다. 비단 고철영 본부장님이 언급한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 모든 지역구 후보에 해당하는 사항일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덕양구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